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당에서 제명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스스로 나갈 생각은 절대 없다. 이렇게 딱 했거든요. 제명하면 민주당도 재미없을걸? 저는 그렇게 경고했다고 봐요. 이건 당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김병기와 강선우 간에 직거래가 있었을지 아니면 위에 또 누군가가 있을지. 강선우 의원이나 김경수 의원의 공천을 이렇게 눌러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보이지 않는 힘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그럼요.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돈을 줬었다.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그랬더니 진술서들이 검증위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그 본인한테. 네. 이 불똥이 김현지 부소수청한테 튀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이제 강선우 의원,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야기가 지금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단순한 이 뭐 그냥 공천 관련된 뭐 자범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개별적인 일탈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개별적인 일탈 문제가 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오늘 뭐 조선일보 이야기도 있고 있겠지만 이게 이수진 전 의원이 이 같은 동작 지역에 동작갑을 나눠져 있는데 동작을 요 같은 지역구 같은 동네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수진 전 의원이 지금 녹취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게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녹취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자, 김병기 당시 의원이 당시 구의원한테 2천만 원, 1,000만 원 각각 돈을 받았었고 부인이 받았었고 몇 개월 있다가 그걸 주긴 했지만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2023년 12월 달에 이와 관련된 탄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어디다 제출을 했느냐? 당대표실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수진 의원실의 보좌관이 확인을 했는데 확인한 사람이 김현지고. 그렇죠. 김현지가 말하기를 당대표한테 보고했다. 기다려봐라. 그렇죠. 그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녹취도 갖고 있다라고 하죠. 녹음 파일 갖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럼요. 이거는 이거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이거?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자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자꾸 무슨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조사를 다 해보고 나서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자기가 결론을 그렇게 내려놓으면 뭐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인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봤어요? 뭐 수사해봤어요? 개인의 일탈이라고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꼬리 자르기 하고 싶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김병기 의원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한순간 이건 민주당의 문제예요. 벌써 거기부터도. 근데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당대표실로도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민주당 전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권과 관련한 문제도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 떠도는 얘기에는 김병기 의원을 민주당에서 함부로 내치기도 참 머리 아파한다. 왜냐? 김병기 의원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라는 그렇죠. 얘기도 돌고 돌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나왔죠.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녹취가 되는 과정이 저도 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데요. 수사 과정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밝혀지면 적어도 몰입이나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은 아니다. 다른 것도 녹취했냐?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출된 과정은 정말로 수사를 바로 의뢰를 할 겁니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당에서 제명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스스로 나갈 생각은 절대 없다.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나갈 생각 없는데 제명하면 민주당도 재미없을걸? 저는 그렇게 경고했다고 봐요. 지금 이 사건은 일파만파 거의 게이트급으로 이미 문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정말 애처롭게 물타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선거 국면에서는 투서나 이런 거는 비일비재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못 봤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좀 전에 조응천 의원께서 했던 얘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조응천 의원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조응천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진짜 물타기다. 왜냐 비일비재하게 들어오는 투서에도 급이 있는데 이거는 구의원 민주당 소속의 구의원이 실명으로 작성을 했고 민주당의 의원인 이수진 의원이 그걸 받아서 전달을 했는데 다른 투서랑 급이 다르다. 그러니까 보좌관 통해서 김현지 보좌관한테 전달했다는 얘기도 맞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까지 전달이 됐는데 이거를 안 받다? 다른 투서하고 똑같이 취급했다라는 거는 물타기다.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자, 오늘 뉴스토마토 관련된 출연한 내용들이 이게 굉장히 좀 일방적인 해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근데 이 해명이라는 전제 하에서 일단 이 내용들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전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어떠한 반박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냥 취재 뭐 다른 쪽의 그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자 저는 가장 이게 궁금한 내용들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을 어떤 식으로든 전달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그 녹취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럼요. 전달을 예. 했다는 것을. 네네네. 그 다음에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렇죠. 그 녹취에 보면요. 네. 전달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당시 의원이 보면 이거 문제가 되니까 쭉 여기부터 돌려주고 뭐 돈을 던지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건 처리해라. 그러고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공천을 줘요. 그렇죠. 그리고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는 회의에 회의에 불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녹취록이 왜 하필 지금 공개가 됐을까?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김병기 의원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강선우 의원의 부탁을 받고 김경시 의원의 공천을 주라고 압력을 행사를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 녹취를 그 녹취를 의도적으로 풀었다고 저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압력을 행사한 사람은 아마 자기 윗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지도부의 일원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김병기 의원이 공천 헌금 묵인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강 의원이 그렇게까지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엥? 네. 당시에 네. 단수로 내정됐다가 컷오프 의견이 나왔는데 컷오프 의견을 자기가 제기했는데 강 의원이 그렇게까지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컷오프 의견이 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한다. 종합적으로 선우가 왔다 갔다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거나 연루됐다면 저는 굉장히 크게 반대하고 컷오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앞뒤가 맞을 수가 없죠. 뭐 이거는 김병기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이나 하는 얘기는 상식하고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상식 가진 국민들하고도 싸우자는 얘기인데 이건 사안은 심플해요. 녹취록에 의하면 뭐 보좌관 통해서든 강선우한테 직접이든 뭐 이거는 이제 뭐 다를 수 있겠으나 결국은 강선우의 책임 안에 1억 원이 넘어왔다. 강선우도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자기가 지금 큰일 났다라는 전제하에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살았잖아요. 김경은 공천 받았고. 그러면은 그 녹취 이후에 그 하루 사이의 일로 확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들 덮고
강선우의 정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덮음과 동시에 덮는 방법으로서 안 되는 사람을 공천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은 자기 손 안 대고 피 안 묻히고서 이 일을 해결하는 거에 대한 묵인 이런 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 이후에 강선우는 그 이후에 국회의원 공천을 또 받아요. 근데 자기는 그 비밀을 알잖아요. 더럽게 돈 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근데 공천 검증위원장까지 하는 사람이 그것도 또 뭉개가지고 강선우는 재선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김병기와 강선우 간에 직거래가 있었을지 아니면 또 위에 또 누군가가 있을지 뭐 요거에 대한 문제지,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뭐 컷오프 관련해 가지고 무슨 뭐 합리적인 얘기가 오고 간 것처럼 이건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덮기 위해서 공천 줬다. 이게 이제 합리적 추론이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그 회의에 자기의 회의록의 발언이나 이런 거는 뭐 남기고 싶지 않았으나 제가 보기에 관여는 했다고 봐요, 저는. 자,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당시에 자기는 몰랐는데 사무국장과 연관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자기가 그날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 강 의원하고 면담한 다음 날 강 의원이 항의해 보니 사무국장도 클리어하다고 얘기했고 받지 않고 돌려줬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보니까 확인을 다시 해보니까 김경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도 잘못된 해프닝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날 본인이 공간이 회의를 안 간 것이 제가 묵인한 것이다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그게 아니라 본인이 다른 문제로 이해충돌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거 웃기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해명을 해요. 자기는 뭔지도 모르지만 팩트도 안 나왔는데 그냥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자기가 안 갔으면 강선우는 그거 곱하기 2잖아요. 근데 강선우 의원은 또 거기 갔어요. 그 구도 자체가 판을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나도 안 갈 것 같으면 강선우 당신도 못 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간사가 그래요. 그 간사하게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여기서 김병기 의원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내선에서 해결했을까? 내가 지금 뭔가 책 잡힐 일에 대해서 방어용으로 녹음까지 했다 이런 추론을 지금 받고 있는데, 내선에서 이걸 알게 됐을 때 왜 저를 끌어들이세요 이런 사람이 자기 선에서 해결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보고 올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거는. 자, 이게 지금 김병기 의원이 나와서 저는 오늘 뭔가 좀 이렇게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에 나왔으면 좀 뭔가 이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하거나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아니면 좀 폭탄 발언을 좀 하거나 뭐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맥 빠지는 발언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아주 교묘하게 많이 빠져나가는 듯한, 강선우 의원과도 어느 정도 많은 이 교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늘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오늘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고발인 조사 받으러 나갔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수사기관도 다 지금 옛날 같지 않잖아요. 경찰에 대한 믿음은 없고,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최근 몇 달 사이에 시간만 날렸지 경찰이 수사한 것도 없고, 법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김병기 의원의 부인에 대해서는 불입건 처분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도 아니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어요. 안 해버렸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까? 믿음이 없죠. 근데 그럼 김병기 의원이 노림수는 뭐냐? 다 장악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내가 민주당을 나가? 아니야. 난 민주당이 버틸 수만 있으면 이 사건은 사법적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걸? 이라는 이제 강한 무슨 오만? 이런 게 작용을 하고, 결국은 이건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에 니네 이 안에서 명청대전 뭐 이런 식으로 구도 잡아가지고 나를 내보낼 생각은 하지 마라. 난 안 나간다. 나 혼자 안 죽는다. 이런 걸로 나는 안에서 버티기만 하면은 수사는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일단은 그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김경시 의원 공천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만 좀 스톱을 하고요. 자, 김병기 의원의 이 동작구 의원에 대한 공적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지금도 이게 왜냐하면 이 불똥이
이 김현지 그 부소시청한테 튀고 이 불똥이 튀면 저는 정청래 당시 수석 최고위원에게도 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튀면 당대표인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튀죠.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그 관련된 그 이수진 전 의원의 녹취가 있는데 그거 한번 잠깐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돈을 줬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서 그 돈을 줬다는 그 당사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진술서에 자필서명 해가지고 왔으니 제가 그거를 모른 척 해요? 아 이거를 묻어둘 수는 없으니 본선 가서 터뜨리면 동작 전체가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미리 뭔가 이제 해주길 바래서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그랬더니 결국 그 진술서들이 검증위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그 본인한테. 네. 자,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구 변호사님 보세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총선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수진 전 의원도 자기 공천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겸사겸사 했겠지만 다 그건 부분은 불순물은 하고서라도 일단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실에도 얘기하고 김현지 실장한테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갔어요? 본인한테.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공천 헌금을 받았어요라고 해가지고 당 대표실에 이거 좀 처리 좀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한테 가요. 그럼 본인한테 가는 건 뭐야? 이거 그러면은 직접 접촉해가지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인가요? 이거 어디서도 이런 식으로 해결 안 해요. 그리고 정작 그 제보를 한 구의원들은 불러서 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건으로 진행도 안 하거든요. 진행도 안 한 상태에서 당사자한테 준다. 수사기관에서도 이 고소 고발인에 대해서는 인적 정보 다 가리고 나서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것도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입건돼 가지고 아예 건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건 방어권 차원에서. 근데 이거는 지금 건으로 진행도 안 했지. 제보한 구의원들에 대해서 조사도 안 했지. 근데 그거를 실명이 공개된 이런 문건을 당사자한테 준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식 절차나 이런 거에 의한 처분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유야무야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거는 김병기 의원이 정말 실세구나. 지금 얘기로는 뭐 그때 친명행제 비명행사 거기에 뭐 주역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의원이 민주당 어떤 의원님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했을 때도 막 뭐 의원들이 뭐 배신자네 어쩌네 거품 물고 막 앞에 나서서 했던 주역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었다. 그래가지고 당 내에서도 찬성표 던진 사람들하고는 그때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서로 뭐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런 일도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정말 찐명이거든, 찐명. 그러니까 이분이 권력의 실세고 좌지우지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당신한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라고서 알아서 이렇게 제공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정도의 그 자체가 뭔가 권한의 남용들이죠. 이 공적 시스템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수진 전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 보면 정청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지금 대표가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는데 이수진 전 의원이 여러 군데에다가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시정을 요구하면서 정말 총선을 앞둔 시점이니까 이 문제가 불거지면 전체적으로 총선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대표실도 얘기하고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나 몰라라 그때는 특별하게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뭐 일벌백계를 하겠다 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뭐 하여튼 뭐 전화 위복에 기회를 삼겠다 뭐 그냥 확 뭐 자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상황에 그때 이 강선우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서 김경시 의원의 공천을 이렇게 눌러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의 그 보이지 않는 힘,
거기에 뭐 다른 사람들이 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요,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신통방통 방송 같이 할 때 신경민 의원도 계셔가지고 그분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맨날 포장으로는 시스템 공천 이러는데 당에서는 사실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해 본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힘들에 의해서 공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시스템을 알고리즘을 어떻게 짰길래 친명이면 살고 비명이면 행사하고 뭐 그런 공천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존재해요. 힘이 작용을 하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강선 의원은 이부자리 봐주고 다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됐었을까 이상하다고 했던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